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는 11살, 9살 두 아이의 아빠이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였는데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죠. 바람을 피운 게 들켰는데도 아내는 반성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당당하기까지 했죠. 저는 아내의 이런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양육비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아내는 자신의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서 앞으로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매달 월급 4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퇴사를 해서 소득이 없을 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양육비 같은 경우도 부모가 합의가 되면 그대로 따르면 되겠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산정 기준이 있죠.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검색을 하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서 구간별로 표준 양육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인데요.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이자 수입, 정보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거의 정해진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럼 사연의 경우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소득이 400만 원, 그리고 아내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은 세전 만 600만 원에 네. 해당하고 여기에 두 자녀가 만 9세, 만 11세라고 하셨는데요. 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부모 합산 소득은 600만 원에서 699만 원 구간에 해당을 하고 네. 그리고 자녀의 나이 만 9세, 만 11세 구간의 교착 구간의 양육비를 확인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각 149만 4천 원의 양육비 구간에 해당합니다. 네. 사연자분과 아내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보면 소득 비율에 따라 3분의 2 정도, 약 67%를 분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내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항상 이 구간의 이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산, 감산 요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가산, 감산 요소는 뭘까요?
네, 표준 양육비에서는요, 현재 부모의 재산 상황을 고려를 해서 가산 네. 또는 감산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녀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는 가산이 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감산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자녀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3인 이상의 경우에는 감산적 요소로 작용이 합니다. 네. 그리고 고액의 치료비 또는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사건 복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액의 교육비가 해당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예체능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면 각각의 뭐 가산 또는 감산 요소 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아이가 이제 수가 많으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사는 지역이 이제 농어촌이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예, 이제 이런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모 중에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도 면제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부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 소득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소득이 없다는 경우에는 뭐 학력, 자격, 경력 그리고 과거에 임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등 재반 사정이랑 그리고 각종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할 경우 얼마 정도 벌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서 수긍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중병이 있다거나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셨듯이 중병이나 뭐 장애가 있거나 네. 그리고 경력 단절 때문에 뭐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네. 인정이 되는 경우에 양육비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양육비의 면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자가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부모 합산 소득이 199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하한이 최저 양육비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2분의 1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 거의 최저 양육비가 이제 50만 원 정도인데 그거의 반,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전후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러한 양육비 한번 정해지고 나서 이후에 금액 변경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도 사정이 변경되면 일단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서 양육비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변경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양육비를 증액해달라 하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있습니다. 네, 감액이 쉬울까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뭐 실직, 파산, 부도 등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양육비는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재혼을 했다, 급여가 줄어들었다, 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사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럼 증액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증액 같은 경우에는 그 양육비를 지정할 당시에 보다 현저하게 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비랑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비양육자가 뭐 취업 또는 뭐 승진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추후에 자녀가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직, 승진 등으로 경제적 사항이 나아진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서 산정되고요.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 지역, 교육비 그리고 비양육자의 개인 회생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부모 중에 한 명
가정이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추정 소득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